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성남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전하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60년 동안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일념으로 산업화를 일궈낸 세대, 그리고 민주화를 일궈낸 세대, 이 두 세대가 있다고 봅니다. 이 두 진영은 모두 세계 역사 속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공한 세대들입니다. 이 성공의 DNA가 지금 우리 사회에 지배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공한 선배 세대의 DNA를 물려받아서 앞으로 한 20년 뒤에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의 시대적 소명과 담론,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20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젊음을 불태워 이루고자 했던 그 꿈처럼 지금 20대가 꿈꾸는 20년 뒤의 대한민국, 그 모습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잘 만들던 나라였다. 휴대폰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드는 이런 악기를 잘 만드는 나라였다. 그런데 이 악기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내 악기가 더 좋은 악기다, 내 악기가 더 좋은 악기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내 악기가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 진열해봐도 국민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악기 보고 감동의 박수를 보낼 사람들은 그 악기를 만든 사람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훌륭한 악기를 가지고 국민들이 감동의 박수를 칠 수 있는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훌륭한 악기를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모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는 핵심 기술과 문화적 감성, 이 두 축으로 모든 분야의 모든 문제가 이 감성으로 무장해서 멋진 연주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새로운 문제들을,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께 멋진 노래를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만 명의 창조산업 종사자들이 모이는 북미를 대표하는 양대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리는 축제입니다. 음악과 영화와 창업기업들이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연간 파급 효과가 약 2억 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과 대학, 정부, 전문가 집단, 또 정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소통과 또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이런 K-밸리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막상 학교는 교육부만 쳐다보고 있고 기업은 돈을 벌자고 뛰어다니고 있고 학생들은 취업을 한다고 하지만 그 기업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고민을 하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찾고 또 도와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노래를 부르자는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현안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부총리님 좀 나와주십시오. 부총리님, 제가 창조경제라는 것이 악기를 활용해서 다양한 연주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로
창조 경제라는 게 자체가 이 기본적으로 융합과 또 창의력 이런 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좋은 비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악기를 잘 만들던 장인들에서 정말로 문화적 감성을 가진 감성을 가진 분, 그런 새로운 인재들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의력과 문화 감성을 가진 인재들인데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국민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창조 경제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이 악기를 잘 만드는 형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지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기업들은 말이죠. 회사가 어려워지면 돈을 구하지 못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업의 연대보증을 한 CEO들은 그 빚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또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은 폐업 실사랑을까지 해서 비싸게 소득을, 그러니까 이자를 비싸게 줬거나 또는 접대비를 많이 썼거나 하는 것들을 전부 CEO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상여금 처리를 합니다. 망한 사람한테 받지도 않은 상여금을 줬다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세금을 또 부과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든든한 백입니다. 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땅 짓고 헤엄치는 비즈니스 모델인 것이죠. 더 놀라웠던 것은 이 공기업이 단기 CP를 무제한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장이 결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당 부서장이 오늘 돈이 1,000억이 필요하니까 금융기관한테 오늘 1,000억 단기 CP를 발행할 때니 인수해달라 그러면 금융기관이 줄 서서 인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기 CP의 발행 규모는 점점 늘어나서 현재 공기업이 115조 원어치를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도가 날 염려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1,000억을 빌려서 3개월 뒤에 1,000억을 갚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또 단기 CP를 빌려서 이 1,000억을 갚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CP 잔액이 점점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이 세무조사 받았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기재부나 국세청에 공기업 세무조사한 사례가 있냐, 그 실적 있냐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답을 안 주더라고요. 부총님, 이번에 부총리님께서 공기업을 구조조정하겠다는 특단의 조치를 내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 단기 CP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이 눈에 보이지도 않게끔 마구 흘러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기업에 따라서 어떤 면에서는 그 대금 지급하고 또 요금 회수 간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 대한 일시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서 CP를 발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다소 좀 방만한 그런 재무관리의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공기업 부채 관리 내지는 공기업 정상화 방안에 이러한 재무관리를 비롯해서 이런 전반적인 어떤 경영에 관한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본 조달 통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을 정부가 무한 책임져주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공기업은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그런 공기업은 흡수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어차피 다 메꿔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의사결정 프로세스, 권한과 책임 소재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룰 공공기관 구조조정 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셔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이번에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그런 취지에서 그 공공기관 정상화 협의해야 되는 것을 저희가 구성합니다. 그래서 기재부의 2차관이 중심이 되고 또 각 부처와 또 공공기관이 참여해서 지금 지적하신 어떤 재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경영상의 문제점을 또 도출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준비하도록끔 또 이것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국토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훌륭한 무대를 만들어서 그 무대를 통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인재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부에서 지금 LH나 이런 공기업들이 하시는 걸 보면 그냥 악기 팔아서 당장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수자원공사가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복합시설인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7년 전부터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해당 부지 매각 조건으로 5조 3천억을 요구했다가 결국 유치가 지금 무산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싱가포르는 3년 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개장을 했습니다. 다른 점은 해당 부지를 50년 장기 임대로 빌려줬다는 점입니다. 지금 1,4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요. 또 매년 관광객 수가 25%씩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유지를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무상임대를 한다든가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네, 거기에 지금 그 사업부지 무상임대 관련해서는 수공의 재무 상황이나 뭐 이런 걸로 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의 발상의 전환입니다. 언제까지 LH가 땅 장사를 해서 돈을 벌고 그것이 실적으로 인정되는 이런 형태를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우리 국토를 제대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창조경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땅값을 비싸게 받아서 이런 것이 못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창조경제를 저해하는 요소죠. 예, 그래서 그게 지금 뭐 무상임대 같은 경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잖아도 산업입지법, 산입법을 조금 개정을 해서 원형지로 공급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른 형태 공모 방식으로 사업자를 뭐 모집하든지 또 공동 투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투자 참여를 지분 참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지분은 뭐 지금 현재 수공법을 좀 고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농림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농촌의 실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농촌이 농업을 선진한다는 그런 입장에서 뭐 엄청난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촌은 아직도 가난하고 힘들어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을 좀 명품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서 우리 농촌을 각 마을마다 특색 있는 명품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인프라를 마치 도시 건설하듯이 인프라를 좀 구축하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서 그런 소재들을 좀 잘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뭐 스마트 온실 같은 것도 있고 저전력 하우스도 있고 신재생 소규모 발전 시설도 있고 쓰레기 처리 시설도 있고 농업 로봇도 있고 IT 시스템도 있고 또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대규모 마케팅 채널 이런 것들 국가가 좀 잘 정리해서 그 마을 단위로 명품 농촌을 위한 부패식으로 어떤 것을 취사 선택해서 자기네 마을을 독특하게 명품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기획하고 그걸 서포트해주고 이제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귀농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위별로 다시 말씀드려서 악기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우리 전체 나라의 명품 농촌을 한 10만 개쯤 만든다 계산을 하시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잘 구비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마을을 특색 있게 그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드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그 의견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렇잖아도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새 정부에 들어와서 농촌 마을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4개 올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에는 우선 스트레이트 지붕 철거에서부터 그런 에너지 어떻게 하면은 절감을 할 수 있을는지, 그다음 조금 전에도 또 나왔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영세 고령인들이 어떻게 하면 좀 공동으로 이렇게 사실 수도 있는 이런 것까지 포괄 해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정말 농촌도 이 살만한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이 부분을 검토를 하시면요. 정말로 우리나라가 농업국가가 될 수 있고
농민이 3만 불에 먼저 가서 잘 사는 나라가 된다면 우리가 진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융위원 위원장님 좀 나와주시죠.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우리나라의 창업, 벤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질의 창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양질의 창업을 국가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대줘서 이루어지는 창업이 양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엔젤 투자자들이 자기들의 이익 동기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줘야 됩니다. 예. 그것이 바로 클라우드 펀딩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금융위원회에서 저희가 지금 요구하고 있던 내용들을 다 수용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양질의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그 관련해서 네. 꼭 국회에서 이번에 그 자본시장법 그 규정이 좀 개정이 됐으면 하는 게 저희 정부의 바람입니다. 네. 두 번째는 코네스 시장에 예. 지금 투자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좀 지금 과감한 투자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5개월밖에 안 됐고요. 조금만 지켜봐 주시면 좀 저희가 가속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2005년도에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정비발전지구 지정제도를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요. 네. 이게 뭐냐면 공공기관이 이전한 그 땅을 지금 공공기관이 이전한 땅을 그냥 팔아서 그저 부채를 받거나 이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효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무대를 만들어서 창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은 굉장히 중심지에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냥 기업이 들어온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좀 인프라 성격이 있는 이런 쪽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그 이후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정비발전지구 지정제도가 좀 더 가시화되고 이것이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게 경인 지역과 지방 간의 균형 발전 문제하고 걸려 있어가지고 지난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입법화가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과제로 삼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원 여러분, 국민 여러분, 미래학자들은 지난 100년간의 우리 사회 변화가 그 이전 1만 년의 변화와 맞먹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춰서 앞으로 20년간의 변화는 인류 탄생 이후 겪었던 모든 변화와 맞먹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 젊은이들이 20년 뒤에 대한민국을 꿈꾸게 성공한 여기 계시는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서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성공한 그 성공의 DNA로 20년 뒤를 담보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정열과 새로운 힘으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회가 미래를 위해서 뛰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차장에 주차라인을 먼저 걸면 들어온 차들이 편합니다. 국회가 미래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의 질서를 만드는데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